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누구 할 것 없이 저금리로 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출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서 생활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고 또한 잘만 하면 이를 통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금리 대출, 나아가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여러분의 신용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해서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을 말씀드릴 텐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꼭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에서의 신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로는 신용은 믿을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하지만 금융에서는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용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핵심적인 기초가 됩니다. 높은 신용도는 개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는 바로 구매력이 상승되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 등급과 이자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로 표시한 그런 지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은 그 신용도에 따라서 크게는 5개 등급, 구체적으로는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등급별 신용도를 알아보면은 1, 2등급은 최우량 등급, 3, 4등급은 우량 등급, 5, 6등급은 일반 등급, 7, 8등급은 주의 등급, 마지막으로 90등급은 위험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급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위험 등급인 90등급 이자율은 최우량 등급인 1, 2등급과 비교해서 무려 4배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3 또는 4% 정도의 이자를 주고 빌릴 때 신용도가 아주 나쁜 사람은 16% 이상의 그 초고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리고 저신용자로 불리는 7등급에서 10등급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면은 일반 은행권에서는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용도를 항상 최우량 등급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 신용도가 현재 낮은 상태에 있다면 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만일 신용관리를 잘못해서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은행을 이용해서 약 4%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금융사가 발급한 대출 통장을 이용한 대출인 7% 정도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내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신용도가 더 낮아지면 카드사로부터의 무담보 대출인 약 15% 정도 금리의 그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보다도 신용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 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그 빌리는 형태로 전환되는 대출인 약 17% 정도의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리볼빙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그 신용도가 한 단계 더 낮아지게 되는 경우라면 대부업체로부터 약 20%의 초고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신용도가 아주 낮아져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할 형편이 된다면 급기야는 마지막으로 사채업자를 찾게 됩니다. 문제는 사채업자 대출 금리는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금리일 뿐더러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제때 못 갚기라도 한다면은
신체적 우회까지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 방식은 정상적인 신용도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주요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잘 보시면은 현재 신용도를 떨어뜨리지 않거나 또는 그 신용도를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은 대출금 상환 여력이 양호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기간이 크고 긴 경우, 그리고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어서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을 말씀드린다면 대출 금연차가 있고 연착 기간이 긴 경우, 대출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신용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잘 유지 또는 증가시키되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재산을 키우는 방법은 다종다양합니다. 이렇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나가는 이자 비용을 지금보다 대폭 줄여서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정 박사의 머니와 잡 방송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재산을 더 크게 증식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크고 작은 최신의 지식정보 노하우를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그때그때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재산을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